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요, 최근 유로존의 화두가 되고 있는 스페인 경제 상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신은경의 스토리텔링 시간에는 실제 지금 경제 위기의 가장 큰 근원지가 되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사실 유로존 내에서도 굉장히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GDP 대비로 본다면은 2% 정도 되지 않는 상당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그리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대체 그 이유가 뭘까? 대체 왜 이 작은 그리스가 전 세계 시장을 흔들까? 라는 이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 드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가 친구를 아주 잘 사귀었습니다. 그리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첫 번째가 프랑스고요.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과연 그런데 이 프랑스와 독일이 그리스와 정으로 뭉쳐진 친구인가를 본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금전적인 관계가 좀 엮여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들 보시면 그리스 채권 보유 국가별 비중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프랑스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독일인데 지금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리스 대외 부채만 무려 50%가 넘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가 무너지면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 역시도 그 위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리스 흔들리면 유로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스의 부채가 GDP 대비해서 무려 150%나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만약에 제가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본다면 한 달 카드값이 150만 원이나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돌려막기는 가능하겠지만 언젠간 한계에 부딪힐 거고 지금 현재 그리스의 상황이 그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디폴트, 거의 파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가 파산을 해버리게 됐을 때, 그리고 유로존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유로존 내 구원의 손길이 뻗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존 내 다른 여타의 국가들은 그리스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스 재정 상태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너무 방만한 거죠. 여러분들 역시도 굳이 친구한테 꼭 돈을 빌려줘야 됐을 때 흥청망청 쓰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느냐 혹은 평소에도 알뜰하게 쓰는데 어쩔 수 없이 급전이 필요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의 경우에는 평소에 흥청망청 쓰는 친구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네 파산 안 하게 도와줄 테니까 너네 돈 좀 아껴 써라. 바로 긴축 재정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움을 받는 그리스 입장에서 크게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크게 신민당과 시리자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신민당은 기존의 구연립정부를 구성했었던 당입니다. 아껴 쓸 테니까 우리 돈 좀 빌려줘. 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리자당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다릅니다. 긴축 그런 거 됐고 우리는 구제금융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시리자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요. 무조건적인 긴축 정책은 결국에는 악의 순환골이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정 긴축을 하게 되게 되면 내수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로 접어들어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세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정부 재정도 축소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기 침체 국면에 다시 한 번 더 재정 긴축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 악의 순환고리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재정 긴축이라는 거죠. 분명 어딘가에서는 성장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이 긴축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3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긴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죠. 자, 지금 이게 실제로 2012년 5월 1차 총선의 결과인데요. 총 의석수가 300석입니다. 그런데 신민주당과 사회당 의석수 합친 게 다 합쳐도 149석밖에 되지 않아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면 150석이 필요한데 딱 한 자리가 모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중순에 재총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그리스 정당별 지지율 추이를 보면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시리자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현재로서는 시리자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5월 달에 있었던 1차 총선과 2차 총선의 포커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5월에 있었던 1차 총선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긴축할래 말래. 그런데 6월의 2차 총선에는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유로존에 남아 있겠느냐 아니냐에 대한 포커스로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실제 그리스 국민들이 긴축 반대하겠다라는 건 64.3%입니다. 그런데도 유로존에 남아있고 싶다라는 의견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6월 중순에 있을 그리스의 2차 총선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크게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 흐름들을 좀 같이 보면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는요. 신민당이 승리를 해서요. 구연립정부를 다시 한 번 더 구성을 해서 긴축 합의하고 유로존 체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해보고 가면요. 지금 시리자당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 구제금융 거부,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로까지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거고 유로존 붕괴에 따라서 금융시장 패닉이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시리자당이 집권하게 되더라도 일부 구정부 체제를 계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바로 유로존을 이탈하는 것보다는 구제금융 협상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결국 6월 17일 전까지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조금은 소심하게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갈짓자 흐름들 이어질 가능성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소량씩만 진입을 하시거나 혹은 단기 대응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은경의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